최경미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전에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직업에 제가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냥 그 직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게 됐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누구와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우리의 사업 파트너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게 됐냐면, 부자들은 다 사업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30년 염색 공장을 해서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하셨으니까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극한 직업에 나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야. 정말 너무나 열심히 30년을 일을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분이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사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열심히 살 수 있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부자들이 무엇을 했나 잘 관찰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이었어요. 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우연히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제가 배웠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볼게요. 예, 돈에 대한 개념.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고요. 자산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산? 재산?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내 자동차. 나는 집도 차도 없으니까 몸? 튼튼한 내 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채는 은행의 대출금이나 내가 어디서 빌려온 돈,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평범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랑 생각이 같아요. 근데 자산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거,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수입을 만드는 거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라는 거는 지출을 만드는 거면 부채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사용하면 수입이 생기나요? 지출이 생기나요? 지출이 생기죠.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방은 국민은행, 건너방은 제2금융권 막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산 집이면 대출 이자가 나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 집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지출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그 집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곳은 은행이죠. 은행에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나에게는 부채고 은행에게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차도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정말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자산이 되겠지만 그냥 놀러 다닐 때 쓴다 그러면 다 부채고요. 그 다음에 몸도 내가 건강하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 몸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비 들면 지출이 끝없이 발생하니까 내 몸이지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할 때 자산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수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입 원,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수입 원, 부채라는 거는 지출 원이 되는 겁니다. 지출의 원인, 자산의 원인. 그러면 부자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자산의, 그러니까 수입의 원인이 되는 거, 자산. 수입 원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수입. 이게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월급이라는 거는 다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했지만 대학 교수 그만두면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다 일시적인 수입이고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의 이자라든지 주식의 배당금이라든지 내가 일 안 해도 돈 다 나오잖아요. 뭐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 이런 수입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된 생활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즘은 정말 안 죽어요. 진짜
90까지 살게 될지 100살까지 살게 될지 120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활동의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나머지 옛날에는 정말 뭐 한 5, 60에 퇴직하면 한 1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도 크게 했고. 근데 지금은 뭐 5, 60에 퇴직하면은 앞으로 5,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쌩쌩할 때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못할 때 돈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과연 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을 할 때 이 네 부류로 나뉘거든요. 직장인, 인플로이,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도 이쪽이죠. 셀프 인플로이, 사업가, 비즈니스맨, 투자가, 인베스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직장인, 자영업 왼쪽이 돈을 많이 벌까요? 사업가, 투자가 오른쪽이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이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는 노동 수입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이 나와요. 일을 안 할 때는 돈이 안 나옵니다. 사업가, 투자가라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자산이 될 만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돼요. 하지만 한 번 딱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에 들어가 있다면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도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을 개업했는데 전문가죠, 전문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저희 남편 코로나잖아요. 내과 의사인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제 2020년 이전에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 공격을 한번 받았죠. 메르스. 메르스 때 그때는 진짜 정말 치명률이 엄청 높았어요. 지금 코로나는 치명률이 1%지만 그 당시에는 메르스 막 30%였어요. 3명 중에 1명 죽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죽는 거야. 누가 걸렸는지 아세요? 거의 의사들이 많이 걸렸어요. 메르스를. 왜냐면 환자랑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문을 닫아라. 메르스 걸리면 어떡하냐. 남편이 안 된대요. 어느 병원이 메르스 병원인지 모르는데 문 닫으면은 자기 병원이 메르스 병원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환자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가라. 그럼 목숨을 걸고 나가라.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목숨을 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생사의 전쟁이. 그래서 이제 메르스 때 끝났잖아요. 그게 한 두세 달 만에 끝났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바이러스가 확산된 시간이 없어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았거든요. 끝나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니요. 2020년에 또 오더라고요. 2020년에 딱 오는데 코로나가 오는데 내가 여보 이제 어떡하지? 저희 남편이 그때 그랬어요. 이거는 무조건 3년 간대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대요. 와 진짜 여러분 자영업자들 힘들죠? 전문가도 똑같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가서 자산을 딱 구축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사업 다 하고 싶지만, 투자 다 하고 싶지만, 그거 돈이 있어야 하잖아. 난 아는 것도 없어. 그리고 사업 하려면 올인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렇게 아는 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여기다가 올인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직장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만 하니까. 내가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남편이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의 이쪽에서 수입을 가져오고 있다면 나는 부업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이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야 돼. 내가. 그래야지 남편이 퇴직을 할 때 내가 이 사업가 투자가의 영역에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걸로 우리 노후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를 그만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도 노동 수입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계속 자기 비즈니스를 할 때 나는 빨리 사업가로 넘어가서 정말 탄탄한 자산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보시면은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 구축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당장의 수입도 생기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 자산 구축이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를 꼭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일은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차역이라는 뜻이에요. 기차역은 막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이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과 공유를 뜻하는 건데 대표적인 플랫폼이 카카오죠. 카카오 택시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택시가 있고 우리가 승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거를 연결을 해줍니다. 카카오가. 그러면 카카오는 플랫폼이고 택시는 서비스고 나는 승객 멤버예요. 그럼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죠? 내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택시 기사님이 수입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더 큰 수입은 카카오가 받는 거예요. 왜? 연결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보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즘 수입이 더 커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마케팅이에요. 정말 이 마케팅의 꽃입니다. 그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4월 15일에 필립 코틀러가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십니다. 이분 마케팅의 아버지거든요. 우리 유튜브로 링크가 공유가 될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우리 비즈니스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인지, 앞으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 내가 능력 없어도 그냥 여기에 탑승하면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대단한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괜히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우리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4월 15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좀 쉽게 과연 이제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한 100만 원을 샀어요. 그럼 뭘 해주죠? 나한테? 내가 물건을 100만 원 샀는데 뭐 그냥 포인트 좀 주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쇼핑 앱에서 100만 원을 사면 나한테 6만 원이 나옵니다. 캐시백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플랫폼의 사용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번엔 플랫폼을 한번 운영해 볼게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할인점에. 이마트에서 나 이런 거 샀는데 쿠팡에서 이런 거 샀는데 좋아. 가서 쭉 사서 100만 원씩 10명이 샀어요. 그럼 1000만 원 매출이죠? 10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갖는 혜택은 뭐죠? 그냥 선포해듯이 갖고 소개한 나한테도 뭐 없어요. 그냥 나는 운영은 못해. 나는 그냥 이용만 할 수 있어. 플랫폼을 이용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 쇼핑 앱에 소개를 했으면 친구들이 6만 원씩 받겠죠? 왜냐면 플랫폼을 이용했으니까. 근데 저는 150에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아요. 왜? 플랫폼을 운영했으니까. 나는 마케팅을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으니까. 너무 대단하죠? 150에서 3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나는 내가 소름이 돋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연결해 놓으면 내가 이마트 쿠팡 가는 거, 이마트 사장님, 쿠팡 사장님 돈 벌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사잖아요. 내 친구들이 이 쇼핑 앱에 만족했다면 내 친구들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사지, 나 때문에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들죠. 저 돈을 어디서 주는 거지? 물건 가격을 비싸게 해서 주는 건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마케팅의 변화를 통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거는 제조예요. 공장에서 만들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주변에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그걸 선택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샴푸도 여러 가지 있고 치약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게 만드냐. 그게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 보통은 유통을 많이 하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쉽게 택배를 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마트에다가 백화점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유통 또는 연예인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또는 그 유튜버나 뭐 이런 인플루언서, 인스타 스타들이 광고를 하죠.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매를 많이 하죠. 이런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제조는 200원이고 그렇게 광고와 유통같이 소비자에게 소비자를 당길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800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케팅 비용이 더 높죠. 제조 원가보다. 이거는 이제 할인점이나 홈쇼핑이나 우리가 인스타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는 총판 도매 소매처럼 유통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려는 이 마케팅은 나에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주는 이 마케팅은 공장에서 소비자로 직접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게 낫죠. 직접 구매가.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직접 판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직구잖아요. 그냥 직구하는 게 좋죠. 더 싸게 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에게 주던 돈을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유통이나 광고를 아낀 돈을 소비자가 받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라면 어차피 같은 물건이라면 더 싸고 편리한데 물건마저 더 좋다면 당연히 일로 가겠죠. 이거는 유통은 이렇게 진화하기 때문에 이건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회사죠. 과연 내가 이 회사의 플랫폼 쇼핑 앱을 친구들에게 광고했을 때 제일 먼저 일단 내가 만족해야 되죠. 제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제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케팅 비용이 절약돼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제품이 좋아야 되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겠다는 캐시백을 정확하게 주는 신뢰도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아주 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여야 되겠죠. 이런 모든 거를 다 갖춘 회사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좋은 회사라는 거는 아까 홍은미 사장님의 그 뉴트릴라이트 설명만으로도 이 뉴트릴라이트 이 회사의 자회사인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은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amway.co.kr 이게 중요한 사이트 이름이죠. 이게 앱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앱으로도 다운받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amway.com은 미국 본사예요. 요 한국은 amway.co.kr이고 미국은 amway.com. 건강과 미용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 그러니까 뭐 이거 1등이죠. 전 세계 1등. 물건을 직접 다 만들어요. 이게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소재한 아메이 공장 모습입니다. 아메이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환경, 그 다음에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는가, 착한 기업인가, 그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지배구조. 이 회사가 정말 투명하게, 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뭐 동물 실험하는 화장품 같은 거 절대 안 쓰잖아요. 그리고 환경 보호하는 그런 제품도 좋아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제조하는 공장인데 너무 깨끗하잖아요. 저 물이 일급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친환경 기업이고 1989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친환경, 옛날부터 내추럴 본 친환경. 그냥 회사가 생길 때부터 친환경이었어요. 에로시라는 친환경 세제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가. 태생이 친환경이야. 그러면서 태생이 소셜이에요. 태생이 사회적 기업. 자, 보겠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계열사가 아까 홍은미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뉴트릴라이트 프로덕트사. 저거를 이제 70년대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아메 그랜드 플라자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이런 호텔만 있어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제주도 같은 섬이죠. 그런 휴양지 저거 가지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필요한 대로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전용 비행기 요트.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저걸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면. NBA 올란도 농구단. 농구 선수들 막 한 명이 막 연봉이 막 100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정말 회사의 그 능력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실하면 파트너인 회사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실한데 회사까지 부실한 거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회사를 해야 돼요. 정말 비즈니스 할 때는 항상 1등. 항상 1등이라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내가 부실해도 회사의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잖아요. 소비자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거든요. 뭐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고 한 나라의 기준을 맞추는 것도 힘든데 100여 개 지역의 기준을 다 맞춘다는 거는 이 제품 퀄리티는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거고. 자, 이제 이거 기업 이념.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신기하죠. 저는 90년대 중반에 제가 처음 아메이를 전달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애를 친정에다 맡기고 이제 일을 할 때였는데 퇴근하고 이제 애를 데리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친정 이모, 고모, 엄마 다 한 동네 사셨어요.
저도 당연히 엄마 옆에 살았고. 근데 가보니까 저희 친정 엄마랑 친정 이모가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의 사촌 여동생이 이제 암웨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휴,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모가 언니 그거 있잖아. 제품 팔아도 남지도 않는다? 제품이 10,000원 넘는 게 없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사촌 여동생이 굉장히 예쁘고 부잣집에 씩 같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안 해도 되는 애예요, 진짜. 그런데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우 이모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걔 빨리 아메이 그만둬야 될 텐데 저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데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오겠대요. 근데 그전에도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메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온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걔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끌어들이러 오는구나. 아, 어떡하지? 나 끌어들이러 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끌어당겨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왔어요. 띵동띵동 하더니 들어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아메이 막 뭐 제품 뭐 세제 막 무슨 로션 이런 거 담아가지고 비타민 이런 거 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 집 식탁에다 탁 놓더니 언니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피라밋이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그냥 끌어당겨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했죠. 부산의 모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메이를 알아보러 미국을 갔는데 진짜 아메이가 너무너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돌아와서 열심히 사업해서 대학 수입보다 아메이 수입이 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0년대 중반은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90년대 중반은 인터넷이 안 되던 때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미국까지 간 거예요. 알아보러. 막 그때 저는 그 동생의 얘기를 다 믿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 교수님은 성공하겠지. 아니, 어떤 일을 알아보려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사업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세일즈야. 동생이 그 비닐봉지에 물건 막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나보고 사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나 선물 주겠어요? 사라고 가져온 건데, 그러면 나도 내가 아메이를 하면 또 비닐봉지에 뭘 담아가지고 누구를 막 찾아가면서 방문 판매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세일즈 못해. 여러분 세일즈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못 하실 거예요. 거의 세일즈 잘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잘하는 사람은 없고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이죠. 여기 물건 사는 건 다 사실 수 있잖아요. 물건 쓰는 건 다 사시죠? 100%다 물건은 쓰시죠? 하지만 물건을 세일즈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게 나는 아메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하하하하. 걔가 성격이 좋잖아요. 잘 웃는 애예요. 워낙에도. 그냥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언니 같은 사람 아메이 못해. 언니는 그냥 공부나 해. 언니는 제품이나 쓰고 그렇게 살면 돼. 언니 아메이 못해. 언니 같은 사람.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끌어들이는 걸 딱 멈추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동생이 제 회원인데 그때 자기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아 한심하다. 이 언니는 안 된다. 이런 주변머리 없는 언니가 무슨 아메이를 하겠나. 안 된다. 이 언니는 그냥 제품이나 쓰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주변머리 없던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굴 판단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동생이 저를 끌어들이지 않아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 이거 얼마야? 바로 이제 사야지. 막 근데 이제 뭐 언니 잠깐 이거는 설명을 듣고 사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설명을 듣고 사야 된대요. 세제는 가루가 남지 않아서 옷 솔기에 빨래를 하면 가루가 하나도 안 남아서 피부 질환이 안 생긴대요. 그 다음에 이 로션은 발 뒤꿈치에 바르면은 발 뒤꿈치 갈라진 게 딱딱딱 붙는데요. 그리고 비타민은 감기를 전혀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부가 의사라서 비타민은 공짜로 들어오는 거 많은데 그냥 비타민을 뺄까? 언니 효과가 달라. 약국에서 하는 거 그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야. 이거 천연 원료로 만드는 거야. 언니 이거 먹어야 돼. 효과가 달라. 그래 그럼 그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다 샀는데 정말 그때는
그런 걸 다 사도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고가 제품이 있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사고, 잘 가. 그리고 동생을 보내주고 그 제품 썼죠. 와, 근데 제품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동생이 말한 대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또 오래 쓰더라고요. 고농축이라 오래 써. 그래서 오래 써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전화를 했어요. 좀 한 개 갖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사려고 전반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나 그거 제품 다 떨어졌는데 갖다 줄 수 있어? 근데 동생이, 언니, 나 아메이 그만뒀어. 깜짝 놀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만뒀어. 언니 그냥 알아서 딴 거 써.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는 절대로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교수님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성공해. 나머지는 그런 높은 사람 몇몇 밑에서 막 밑에서 비닐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품이 너무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백화점도 가보고 미제 물건 파는 데도 갔죠. 미제 물건 파는 데 가서 아메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미제인데 없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에 전화를 했어요. 그 세제통 뒤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아메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메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파나요? 그랬더니 아메이는 그 회원을 가입해야지 구매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전화번호를 두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누구를 만나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니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회원 신청서를 주면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통장을 복사해서 그 사람 주래요. 그러니까 캐시백을 받는 통장이죠. 근데 그때 그 상담원은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신청서 쓰고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의 회원번호를 나를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회원번호를 가지고 전화 주문을 하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친다. 내가 아메이 제품 좀 쓰려고 간첩이야? 접선까지 해야 돼,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선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고통받는 중생이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모죠. 우리 이모도 딸이 이제 아메이를 했으니까 아메이의 오메가3를 드셨대요. 근데 그 아메이 오메가3를 먹으면 무릎 아픈 게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딴 거는 효과가 없는데 아메이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알려드렸죠. 이모 그거 모르는 사람 접선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할 수 없지 뭐. 내가 할게. 내가 가입할게. 연희야 그냥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 그냥 내가 가입하고 너는 하지 마. 너는 젊었으니까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회사가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뭔가 그 가입을 하면 막 이상한 조직에 가입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죠. 그렇게 막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다시 아메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 직장 동료, 전직 직장 동료로부터 만났는데 저랑 되게 친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저랑 뭐라 그럴까 취향, 성향 이런 게 너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지적인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들 있잖아요. 누가 옷을 사요? 책을 사야지. 막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누가 공연을 봐요? 강연을 들어야지.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연락이 된 거예요. 고윤희 선생님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는 안 했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의 있는데 들어갈까요? 이커머스 강의 있는데 들어갈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커머스 강의? 경영학 또 특강인가 보다. 예,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니까 아메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아메이 다 알아요. 저 아메이 알아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나 아메이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 많죠? 저도 그 얘기 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제품 몇 개 썼다고 아메이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 왔는데 그냥 듣고 가지. 뭘 또 그냥 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서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뭘 그냥 가. 들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의 기업 이념.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아메이는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
자영사업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점포 없이 비즈니스 한다. 점포가 있으면 점포 비즈니스 하면 매장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업가,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창업자 두 분이시고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뒤에 계신 두 분이 지금 아드님들인데 동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하게 해라. 근데 매장을 내면 돈이 드니까 매장 없이 해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기회는 다 평등하게 준다. 그 대신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누가 누구를 연결한 건지를 알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제 마케팅을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그때 이걸 듣고 나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매장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살면 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나,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착한 마음에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 집중해서 강의를 더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저에게 이런 책이 추천이 됐습니다. 창업자들이 쓴 책을 저는 빨리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우리가 착하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 착한 기업입니다.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써있죠.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누구죠? 나 스스로 일어나고 싶은 사람, 내 남편에 의지하는 사람, 내 부모에 의지하는 사람, 내 자식에 의지하는 사람, 이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남편을 돕고 싶은 사람,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부모를 돕고 싶은 사람,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 자녀를 돕고 싶은 사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세요. 이 얘기예요. 무엇으로? 아메이를 줌으로써. 아메이를 줌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정말 감동받았고 내가 이런 분들이라면 나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이 억만장자이면서 착한 기업인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착한 기업인으로 선정된 내용이고 우리 창업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기부순위 20위 안에 드셨고 이 두 분이 도시를 일으켰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개인 기부만. 회사가 기부한 게 아니라 본인들 그냥 자기 돈 기부한 것만. 정말 이렇게 1조 5천억이나 어마어마한 돈. 정말 이런 돈 다 기부했고 지금 이 스티브 앤델 아메이 회장님이 미 상공회에서 의장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1번, 아들은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1번, 창업자의 아들이 2번. 미 상공회의소는 1912년에 창립된 미 상공회의소, 미국 내 상공산업관련협회, GM, 보잉, 퀄컴 등 300여만 개의 기업의 대표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경제 대통령의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다 만난 모습이고요. 아메이 너무 튼튼한 기업이에요. 5A1 신용등급 망하지 않아요. 5A2만 해도 10년 이내 부도확률이 8에서 12%로 올라가요. 5A1은 1% 미만의 부도확률,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이트, 이런 앱 다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고요. 제품 너무나 좋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다 얘기해요. 제품 좋다. 왜? 75개의 연구실, 그리고 1100개의 특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 보증 제도를 해요. 만족 보증 제도가 뭐냐면, 쓰던 제품도 90일 이내에 반만 남으면 다 반품해줘요. 전액 환불. 얼마나 좋아요. 내 친구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다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비타민도 세계 판매 1위, 청정기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도 세계 판매 1위, 화장품도 탑5 브랜드, 세제도 넘버1, 소비자 만족도 넘버1. 정말 최고의 제품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내 제품들도 아메이 네트워크 유통망에 올려줍니다. 이 제품들도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메이가 직접 만든 제품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이 청정기, 알러지 물질을 모두 걸러주는 유일한 청정기라고 알러지 UK,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됐고요. 정수기도 140여 개 이상의 유해 물질을 다 걸러주는 NSF 인증을 받은 그런 정수기고, 아까 뉴트리라이트는 다 설명드려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스포츠 스타들이 다 먹고 있고, 화장품도
5대 명품 브랜드로 선정이 돼 있고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그냥 내가 쓰면 돼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이다. 아메이 수입은요, 계속 나오는 수입이에요. 내가 지금 하면 지금 돈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내 소비자망이 튼튼해지면은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돈이 나와요. 자산입니다. 나의 소비자망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심할까봐 여행 보내주고. 그거 아메이예요. 그게 아메이예요. 아메이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내가 뭐 살 거 있으면 그냥 아메이에서 사세요. 쓰고 좋으면 계속 쓰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좀 공부를 하면 돼요.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나와서 사람들도 좀 사귀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시면 돼요.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 괜찮아요. 그룹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계속 나오고 또 알려주신 분이 이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런 수업을 잘 들어보고 시작하시면 누구든지 됩니다. 아, 나는 아메이가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나는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하늘로 솟구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다 좋은 제품 쓰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제품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주면은 누구든지 다 조인이 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조인이 돼요. 수입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슈퍼에서도 사고 마트에서도 사고 쿠팡에서도 사고 뭐 백화점에서 사고 이렇게 샀어요. 그럼 그냥 지출로 끝나요. 근데 이게 아메이에 다 있잖아요. 아메이에서 사시면 앱으로 사시든지 전화 주문하시든지 매장 가서 사시든지 사면 내가 샀지만 매출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모든 생필품에 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계산을 해서 돈으로 나에게 줍니다. 너무 좋죠? 마트 가면 0.1포인트 주지만 아메이는 3에서 35%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여행 보내주고요. 포인트도 또 정기 구매하면은 5에서 15% 포인트도 적립해줍니다. 너무 좋죠. 수입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캐시백은 총 구매가 20만 포인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만 PB, 그러니까 금액으로 이게 PB가 물건 가격의 한 50에서 6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4, 5만 원 썼을 때 14만 원 정도 썼을 때 한 7만 포인트가 잡혔어요. 13만 원, 14만 원 썼을 때 7만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러면 나는 캐시백은 못 받아요. 왜냐면 2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의 구매가, 그러니까 한 번의 구매가 아니라 한 달의 구매가 20만 포인트가 돼야지 그때부터 캐시백이거든요. 그냥 수입의 발생 없이 30% 싸게 쓴 거고 내가 매달 10만 원 이상 쓰겠다 그러면 또 포인트 적립을 해줍니다. 이거는 20만 PB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금액으로 10만 원만 넘으면 되거든요. 매달. 근데 진짜 10만 원 금방 넘기죠. 이것도 굉장히 혜택이 큰 것 같아요. 한 두 번째 달부터 포인트를 주는데 두 번째 달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5,000원, 6회차에서 11회차는 만원, 12회에서 24회차는 15,000원 이렇게 주거든요. 이것도 일반 마트보다는 150배 혜택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롯데마트 앞에 빵집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뭐 빵을 사는데 한 10,000원어치 샀어요. 근데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합니다. 전화번호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로 막 누르는데 이거 막 잘못 눌러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 포인트 얼마 적립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10원 그랬어요. 남편이 10원? 자 하지 말자. 그거 좀 하지 말자.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0,000원이면요 10원 적립돼요. 10,000원이면 10원이고요. 10만 원이면 100원 적립됩니다. 100원 적립돼요. 근데 10만 원인데 15,000원 적립되는 아메이가 훨씬 낫지 않나요? 아메이는 한 번 해놓으면요. 휴대폰 번호 누를 필요도 없어요. 한 번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 좋은 혜택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아메이 수입의 원리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노력의 합산이에요. 노력의 합산. 이게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요.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거는요.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노력이 합산될 때 부자예요. 합산이 중요해요. 아무도 우리 노력을 합산해주지 않죠?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해. 내 노력이 합산됩니까? 내 노력은 내 노력으로 끝나고 월급 받고 끝이지. 하지만 이재용 회장님한테는 삼성 직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노력의 합산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죠. 나는 7만 PB를 썼는데 내가 친구들 3명에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5만 PB, B라는 친구가 5만 PB, C라는 친구가 3만 PB를 썼어요. 그러면 A, B, C는 5만, 5만, 3만이니까 20만이 넘지 않아서 캐시백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는 합산이 돼요. 어떤 마트도 합산 안 해주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는 합산을 해준단 말이죠. 합산을 해. 20만. 그러면 저 캐시백 요율표에서 3%, 6,000원. 그리고 BB, 저 실제 보너스는 1.73배가 나옵니다. BB가 뭔가요? 저거는 물가 연동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BB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10,000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력의 합산, 저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합산이면 나는 끝났네. 나 지금 2022년인데 내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그냥 내 노력은 그냥 합산되는 거고. 그냥 위에 사람들 좋겠네. 위에 사람들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입 분배가 합리적이에요. 합산은 해주는데 분배는 합산된 금액이 크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 순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줘요. 자, 내가 있어요. 내가 2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캐시백 받을 자격이 있죠. 내가 친구 A에게 전달했는데 A도 2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친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B도 20만을 썼어요. 내가 B라는 친구한테 알렸는데 그럼 B도 캐시백을 받을 자격이 되겠죠. 나는 S라는 사람한테 스폰서, 후원인 S라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받았어요. 그러면 S도 20만을 썼어요. 그럼 저 사람도 당연히 캐시백을 받을 자격이 되겠죠. 이 4명이 S나 A, B 4명이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을까요? 합산 금액이 큰 거는 S죠. S는 80만이잖아요. 나는 60만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S가 가장 큰 수입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더라고요. 내가 제일 큰 수입을 받아요. 왜? S는 나 한 명에게 얘기했지만 나는 A, B 2명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가장 크다. 80만 원 매출을 일으켰는데 아메이가 봤을 때 이 80만 원 매출에서 가장 큰 노력을 한 사람은 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캐시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의 수입이 크고 그 다음에 A, B. 그래서 이거는 노력 순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철저하게 노력 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S는 아까도 봤지만 80이죠? 그러면 저 6% 적용됩니다. 60은 넘었고 120은 안 돼서 6%. 48,000원이 나오죠. 나는 매출이 60이에요. 그럼 6%, 36,000원. 그러면 S가 48,000원 가져가고 내가 36,000원 가져가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80만 원의 매출에 대해서 48,000원이 나온 거고요. 60만 원의 매출에 대해서 36,000원이 나왔어요. 80만 원 매출을 S가 혼자 했다면 48,000원 혼자 가질 텐데 혼자 한 게 아니라 4명이 같이 했죠. 그 다음에 나도 60만 원이라는 매출을 내가 혼자 했으면 36,000원 내가 혼자 받아갈 텐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 A, B 3명이 같이 했죠. 그러니까 나, A, B 3명이 36,000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저 48,000원은 S, 나, A, B 4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돈이고요. 저 36,000원이라는 돈은 나, A, B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S 얼마 갔는지 너무 쉽죠? 4명이 48,000원을 가져야 되는데 3명이 36,000원을 가져갈 거니까 빼고 나머지 비비로 한 사람은 2만 원 정도가 S에게 들어갑니다. 자, 나는 똑같은 원리로 A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10,000원, B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10,000원 빼주고 약 4만 원의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늦게 한 내가, 매출이 작은 내가, 회원수가 적은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수입을 가져간다. 그래서 아메이는 아주 합리적인 아주 공정한, 지금 우리 공정한 거 되게 좋아해요. 공정한 그런 비즈니스다. 피라미드는 항상 꼭대기가 많이 받죠. 아메이는 그게 아니에요. 공정한 비즈니스예요. 가장 공정한 비즈니스. 자, 이번에는 수입을 더 키워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망에서 매출이 올라왔어요. A그룹에서 400, B그룹에서
300, C그룹에서 200, D그룹에서 100, E그룹은 안 썼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매출이 천만 원이 됐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자, 이럴 때 나에게 돈이 나올까요? 이럴 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물론 분류는 다단계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다단계는요. 이렇게 되면 돈 안 줘요. 일반적인 다단계는요. 의무 판매 규정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 쓰든지 팔아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아메이는 그런 일체의 의무 조항이 없고 나의 노력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은 일을 안 했지만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누적되어 있어서 이 누적된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매출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1000만 포인트, 21%, 210만 원. 내가 다 가지면 안 되죠. A그룹 400만, 15%, 60만. B그룹 300만, 12%, 36만. C그룹 200만, 9%, 18만. D그룹 100만, 6%, 6만. 다 더해서 120만 빼주고 약 비비환산은 156만 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매출 또 주변에 많은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또 100만 원 정도의 그룹이 생겼다. 그러면 엘리트 보너스,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를 또 받게 돼서 23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세 그룹 이상을 키우신 분은 30% 보너스를 또 업해줍니다. 브론즈 보너스가 나와서. 그러면은 한 300만 원의 수입이 되겠죠. 대단하죠? 300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저 정도가. 저는 회원가입하고 4개월 만에 저런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대학 교수를 해도 정말 10여 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수입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메이가 1년도 안 되는데 이런 수입이 되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배우고 하면은요,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다. 더 키워볼게요. 제가 월화수목금토일로 그룹을 만들어 봤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월요일 그룹 300만, 화요일 그룹 300만, 수요일 그룹 300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300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5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은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요, 수입이 70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700만 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 빼고도 700만 원이 나와요. 30% 업도 안 했어요. 브론즈 이거 안 했어요. 그런데도 700만 원이 나와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이 수입이 정말 좋은 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고요. 나의 노력이 누적된다고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 매달 평생 증가 상속. 한 달만 나와도 기쁠 텐데 매달 나 죽는 날까지 나오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나 죽으면 내 자식들 불쌍해서 상속까지 됩니다. 난 자식이 없어? 어떤 뭐 기관에다가 상속하셔도 되잖아요. 기부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유가 아메이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생필품이랑 재구매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메이 생필품이라 재구매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 저도 우리 사촌 동생이 아메이 그만뒀지만 나는 아메이 제품 썼잖아요. 저는 아메이 제품은 재구매된다는 거 100%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설명 들을 때, 아,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100명이 없겠어? 나처럼 아메이 제품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모도 있고 엄마도 있네? 그러면 나까지 포함하면 3명이고 97명만 더 찾으면 되겠네? 난 이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금방 찾아져. 제품은 또 회원 계속 늘고요. 제품이 계속 증가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제품이 나와 있냐면 실내 바이크까지 나와 있어요. 반도체 칩이 들어가가지고 메타버스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실내 바이크까지.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더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도 축적이 되잖아요. 내가 꾸준히 아메이를 해오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메이 하면 나한테 뭐 사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피하다가도 내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가 꾸준히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수입도 돼가는 발전된 내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따라하죠. 내 경험이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비전을 많이 느꼈는데 이거 2017년도 자료예요.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메이를 해가지고 연수입이 한 1억 정도 될 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을 안 한 분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상속이 안 되고 오빠한테 상속이 됐어요. 오빠가 이 상속받은 명세서를 쭉 저기다가 올려놓은 건데 15년간 오빠가 얼마를 벌었는 줄 아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15년 동안 1억씩 받으면 15억이죠? 오빠가 15억을 받은 게 아니고요. 45억을 받았습니다. 45억.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메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더 커졌어요. 아메이는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가요. 난 이게 너무나 쇼킹했어요. 내가 죽어도 더 커질 수 있는 사업.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나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으로 저렇게 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 비교가 돼요? 이런 수입이랑?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죠. 대학 교수, 아메이 하려면 한국은 또 대학 교수를 그만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더 좋잖아요. 이게 더 좋아요, 진짜. 와, 이걸 알면은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SP 1년에 한 번 1000만 PB, GP 1년에 3번 1000만 PB, PT 1년에 6번 1000만 PB, 12번 정도 하면은 한 연수입이 5천만 원, 이게 4천만 원도 아니에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해외여행도 보내줍니다. 2박 3일 호텔 세미나도 해주고, 부부 동반 5박 6일 해외여행. 저 여행 너무 좋아요. 가봤는데, 옆 테이블에 그저 젊은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막 호텔에서 맨날 이렇게 식사하거든요, 뷔페로. 근데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마 그 와이프, 아내분이 아메이를 하셨고 남편이 계속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빠, 밥이 넘어가? 그거 아메이 밥이야. 아메이 밥 넘어가? 내가 아메이에서 물건 샀다고 카드 명세서 보고 카드 뽀겠지?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지금 아메이 밥이 들어가? 그거 아메이 밥이야. 뱉어 막 이러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막 네가 이렇게 강하게 컸잖니?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돈 버느라 바빠서 아름다운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인생 아름답습니다. PT만 돼도 인생이 아름다워요. PT만 돼도. 뭐 결혼하면은 다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미끼 주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오빠는 옆에서 야, 나는 너 진짜 방생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삶이 있다라는 거. 루비는 2천만, 사파이어는 두 그룹을 성공시킨 거예요. 최소한 2명이 여행 갈 수 있게 잘 도와주면 정말 7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고, 에메랄드 요즘에 1억 이상 수입이 되죠. 세 그룹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 이게 멋져요. 나만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하는 거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도 스스로 서지만 나도 이렇게 행복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성공한 거 너무 좋잖아요. 다이아몬드 6그룹. 1억 5천만 원 해외여행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죠. 수석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요즘 뭐 3, 4억 막 너무 놀랍죠. 끝이 없어요. 수입의 끝이 없어. 더블도 있고 트리플도 있고 크라운도 있고. 많은 사람을 성공시킬수록 내 수입이 점점 커지고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의 노하우를 주신 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김종규 사장님. 오늘 저녁 때 저 연수입 1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신 김종규 사장님께서 저녁 8시에 강의하십니다. 그거 꼭 들어보십시오. 저분의 노하우.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커진다 그러거든요. 저분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 꼭 참석해 보시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이 노하우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터 예거. 김종규 사장님이 한국에서 정말 큰 리더라면 미국에 진짜 큰 네트워크를 가지신 넥스터 예거.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 넥스터 예거 사장님이 많은 분을 성공시켰고 이 파트너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저 레논 수전 레드버터의 저 집이 호텔인 줄 알았어요. 리조트인 줄 알았거든요. 본인 집이에요. 그 옆에 조디 빅터의 저게 앞마당입니다.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에요. 진짜 미국은 오래돼서 이렇게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자가 많고 나는 저렇게 큰 집 싫어. 청소 못해. 청소해주는 사람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 오고, 저런 차 긁히면, 아유, 기분 나쁘면 새 차를 또 사시면 되겠죠. 우리 다 부자 될 텐데. 그렇죠? 아유, 집도 나면 고생이 아닙니다. 집도 나면 너무 좋아요. 아메 여행 너무 좋습니다. 정말 끝없는 성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거를 주는 사업. 너무 멋진 사업이거든요. 이 멋진 사업을 여러분 진짜 알아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사업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